안녕하십니까, 난감한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유튜브 역사상 가장 쓸데없지만 또 가장 가치 있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체코 장기 비자를 신청하실 때 두 번째 항목인 이제 어플라이 폼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제가 하면서 궁금했던 점, 그리고 현직 교원으로 계신 페트라 선생님께서 직접 비엔나 대사관에 물어봐 주셨어요. 물어보고 받았던 대답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뭐 2년에 한 번, 단 한 명 정도 필요할 그런 영상일 것 같아요. 체코 장기 비자는 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실 겁니다. 특히나 교환 학생들로 많이 신청을 하지만 우리 세종학당 파견 교원들이 가게 되면은 그럼 뭐 공부하러 가는 거나 비즈니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purpose of stay는 the others입니다. 기타 등등이죠. 그래서 참 이 영상이 유튜브 감성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을, 차라리 그냥 지금 체코에 눈 많이 오기 때문에 아마 눈썰매 타는 그런 영상이 더 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이런 설명충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만약에 이 학당이 계속 존재한다면은 정말 귀중한 자료가 되거든요. 물론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고 뭐 번역기 돌리면 알 수 있지만은 그 영어가 주는 한계점이 있었으니까 제가 쓰면서,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제 비자가 뭐 거절당했는지 승인받았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서 지원을 했을 때는 이거 틀렸어 라고 말했던 건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보시면은 뭐 요런 거, 그래서 뭐 이름은 그냥 쓰시면 되는데 하나 체크할 때 여기 보면은 우리 한국어 교원 해보신 분들은 외국인 학생들 처음에 OMR 쓰라면은 참 기가 막히게 다 마킹하잖아요. 한국인들은 그냥 이렇게 쓰지만 여기서도 보면은 얘네들은 X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 체크 그런 게 아니고 X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적었는데, 여기서 저도 태국에서 처음 배웠는데 공식적인 문서는 파란색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태국에서도. 체코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체코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태국에서는 뭔가 공식적인 문서를 복사했을 때 검은색으로 하면은 쉽게 카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테크놀로지에 엄청 앞서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볼 때 아니 파란색으로 적어도 컬러 프린터로 복사하면 똑같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튼 태국에서도 그렇게 됐고 체코 같은 경우도 저도 그렇게 들었고, 실제로 이제 비엔나에 있는 체코 대사관에 갔을 때 거기 볼펜이 있는데 파란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성하실 때 파란색으로 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파란색으로 적었고, 뭐 1번, 2번, 3번은 이름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패밀리 네임은 저는 손 적었고, 이제 제 이름 기본 네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뭐 생년월일 이렇게 적고, 그리고 birth place를 저 처음에 뭐 사우스 코리아만 해야 되는지 부산 사우스 코리아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적어서 글자 수 같은 경우도 한번 제 영상을 토대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코드는 KOR 그다음에 여기 X 해뒀죠. 참 레지스터드가 뭔지는 궁금한데 여기 others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있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요건 알아서 쓰시면 되고,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쓰시면 되는 거고, 이제 여권 종류가 저는 그냥 ordinary passport를 받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제 기준으로 세종학당을 파견 가시는 선생님들은 이게 뭐 관용 여권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관용 여권을 먼저 발급 받으신 분들은 여기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냥 일반 여권은 저는 X를 했습니다. 여권 번호, 그리고 이건 한국, 그다음 여기서는 발급 일자와 만료일.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뭐 궁금했던 건 저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특이했던 것이 요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 뭐 동그라미를 해야 되는지, 색칠을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X 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X를 해서 제출을 했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뭐 17번에 이제 이중 국적 혹은 다른 국가 영주권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라서 뭐 저는 해당이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우고 자라고 먹었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궁금했던 것은 나는 상관이 없으면은 빈칸으로 두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노라고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더니 그 현지 교원 선생님께서 비엔나 대사관에 물어봐서 해당 없으면은 노에
이렇게 X 체크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urrent occupation은 저는 lecturer라고 적었고, 여기서는 이제 세종학당, 서울에 있는 세종학당 주소와 전화번호를 여기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궁금한 게 20번은 그냥 플라스키 유니버시티 KSI 이거 KS라고 적은 이유는 카니 킹 세종 인스티튜트 다 적으면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KSI로 적었고, 21번 같은 경우가 제가 작성할 때는 세종학당 주소를 적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stay abroad, 그러니까 abroad의 정의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 한국인 기준으로는 체코에 있는 게 abroad에 있는 건데, 체코 작성 기준으로는 abroad는 체코 외 국가를 말해서 저는 여기에는 그냥 세종학당에 있는 주소를 적었거든요. 요거는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적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저는 이제 체코에 3달 이상 머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빈칸으로 두었습니다. 여기서도 뭐 no라고 적어야 될지 뭐 non stay라고 적어야 될지 고민했는데 그냥 빈칸으로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체코의 숙소 주소를 적으면 되고, 넘버에서는 방 번호를 적으면 되었습니다. 24번은 빈칸으로 두었습니다. 저도 25번이 조금 헷갈렸어요. 예를 들어 체코에 90일 이상 장기 비자는 1년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세종학당 교원 같은 경우는 뭐 최대 2년까지 최소 1년 이상 파견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계약 날짜를 확인해 보면은 550일이었거든요. 그럼 비자는 365일, 1년이 365일 이죠. 365일을 적어야 되는 건지 550일을 적어야 되는지 헷갈렸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체코 장기 비자도 1년에서 괄호에서 2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는 550일 정도 체류해야 되는 이렇게 적고 나서 그때는 비자를 익스텐션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정말로 필요하신 기간, 머무르는 기간, 계약, 세종학당 경우는 세종학당 계약 만료 기간부터 원서 접수할 때 기간을 카운팅 하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만약 승인 받으면은 1년 후에는 연장, 익스텐션을 하는 개념입니다. 26번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이내에 받았던 다른 비자. 요거 같은 경우는 그죠? 제 전 영상을 보셔서 제 특수 상황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생님께서 최근 3년 이내에 다른 비자를 받은 것이 있다면은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쉥겐 지역에 머무른 적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28번이 가장 헷갈렸는데 purpose of stay가 뭐냐? 저는 처음에는 employment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혹은 invitation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세종학당 같은 경우는 체코에서 플라스키 대학에서 채용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종학당 올로모 측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기 오스타니 others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입국일, 이제 출국일은 저는 세종학당 계약 만료일을 출국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프라하 에어플레인 적으면 되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33번이 이제 inviting legal or natural person이라 해서 누구를 적어야 하나 정말 고민이었는데 현지 교원 선생님께서 비엔나 대사관에 여쭤본 결과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현지 운영위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실 선생님께서는 어떤 운영위원이 올로모츠 학당에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주체 누군가 저는 처음에 요소 학장님을 적어야 되냐 막 그런 고민을 했는데 세종학당 학장님보다는 그냥 대학 주체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것이고,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 현지인 운영위원이 저는 있으니까 현지인 운영위원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뭐 네 돈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거는 일단은 뭐 세종학당에서 주는 것이긴 하지만은 여기서는 뭐 호스트 퍼슨이나 이제 호스트 컴퍼니 기준으로는 뭐 팔라스키 대학교나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종학당에서 바로 저한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는 myself라고 해야 되고, 이런 거는 뭐 캐시나 크레딧 카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해당 서류 같은 경우는 요 2가지 정도를 적으면 좋겠다고 현지 교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이렇게 악필임에도 적어온 이유는 한번 글자 칸수를 한번 선생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킹 세종을 위에 안 붙여도 한 줄 한 줄 적어도 충분하게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Travel Health Insurance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체코 장기 비자를 받게 되면은 그때는 체코 전용의 보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제가 비자 승인 받게 되면 어차피 가입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세종학당 측면에서 저희가 출국하기 전에 또 해외 여행자 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체크를 하고 날짜를 기입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대비해서 그 보험 증서를 가지고 갔는데 원서 접수할 때 그거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얘네들 기준으로 제가 비자 승인 받으면은 반드시 체코 전용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뭐 혹시 뭐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 자녀들 적는 건데, 저는 뭐 생긴 거와는 다르게 아직까지 미혼의 자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공란으로 뒀어요. 막 넌으로 해야 되는지 X 표시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냥 공란으로 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저는 부산이 집이니까 부산 집 주소 적고, 여기 이메일 어드레스로 그 담당 받으시는 분 이야기 하거든요. 원서 다 확인되고 나서 오케이 도장 찍어줄 때 이 메일 주소로 그러니까 this email 여기 주소로 너 결과 보여주면 돼? 라고 물어봐서 제가 yes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께서 그 비자 결과를 받게 될 이메일 주소, 저는 처음에는 그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면은 좀 걱정이, 그 사람 진짜 일 안 하는데 확인됐다고 메일 왔어도 저한테 안 알려줄까봐 되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그 비자 담당하시는 분께서 너 개인 메일로 보내면 되겠냐, 그래서 라고 해서 이메일 주소는 꼭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적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lace and date에서 이런 걸 뭐라 적어야 될지 몰랐는데 in 올로무츠, 만약에 선생님께서 다른 뭐 프라나 브루노에 계시면은 in 브루노, in 프라 적고 날짜 적고 이렇게 이름 적으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간단한데도 처음 하시게 되면은 이게 영어의 문제, 언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런 양식을 잘 안 적어 보셨으면은 정말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거 알면, 영어 단어야 뭐 사전 찾으면 다 나오고 여기서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없기 때문에 다 알지만은 이렇게 뭐 날짜 같은 거 적을 때, 장소 적을 때 place date, 한국인들한테 뭐 부산에서 2021년 1월 그런 잘 안 적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스를 뭐 올로무츠로 해야 되는지 체크 리퍼블릭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궁금했는데 그냥 올로무츠라고 적으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장 쓸모없지만은 그래도 가치가 있을 만한 정보에 대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양식은 우리 세종학당 파견교원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 특히나 교환학생들 같은 경우는 양식이 달라요. 더 필요한 서류도 다르고, 그래서 교환학생이나 뭐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세종학당 파견교원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서 미흡했던 것이나 명확하지 않아서 조금의 더 설명이 필요한 것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난감한 선생님의 난감한 원서 접수하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